김건희 여사 관련 이제 이 주가 조작 및 세 가지 건을 한꺼번에 이제 저 재판을 했단 말이죠. 15년 구형했습니다. 1년 8개월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라프 목걸이 몰수 그다음에 1,280만 원이었나요? 예. 그게 추징금. 백 가격입니다. 예. 백 가격. 예. 예, 그렇게 해갖고 지금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어저께 판결 나오기 전에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저는 네. 어쩌면 하고 기대를 한 부분 네. 기대를 하고 표현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글쎄 이 정도 뭐 판결은 나오지 않겠느냐. 네. 나는 왜 그런가 하면 가장 내 주목을 했던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네.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냐 아니냐 그 유심히 봤거든요. 예, 예. 정말 내 기대대로 무죄 판결을 줬어요. 아. 그거는 만약에 무죄 판결을 하지 않았다면 네. 그 앞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원래 수사했던 수사관 검사들 그리고 또 여기에 관여했던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 명예는 뭐가 됩니까? 그러게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권력이 다 돌아가는 사람들밖에 안 된다는 얘기란 네.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입증할 그 증거 부족이 돼 버렸고 제가 참 그 답답한 게 그 이걸 보고 민주당부터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별다른 아주 중요한 특별한 포인트에 있는 청탁도 없이 그냥 이게 샤넬백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이 정도를 받았다 이래서 징역 1년 8개월 같으면요. 뭐 말하면 많았지 적은 형량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 부인의 신분이고 하니까 그것이 적어 보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하나 내가 조금 미심쩍은 부분은 있어요. 가령 또 다른 그 샤넬백이 있잖아요. 네. 왜 이것을 포괄일제로 다루지 않았을까? 네. 가령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다른 피고인들 같았으면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이거 받고 근데 요것만 딱 떼내 가지고 이것은 특별한 청탁도 없고 그냥 의례적으로 예의적으로 준 것이 불과하다. 근데 기간은 3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판사 같으면요 이걸 포괄일제로 다룰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당도 첫 번째 반응이 바로 그 부분을 짚고 들어가더라고요. 포괄일제 그 부분 짚어 나는 그거 못 봤어요. 여당의 예. 반응이 뭐냐면 예. 샤넬백을 2개를 받았는데 앞에 받은 건 무죄고 뒤에 받은 건 예. 유죄라니 이걸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겠느냐. 그 사이에 이 샤넬백을 준 통일교 측의 입장이 달라졌느냐 아니면 통일교가 아니라 다른 누구한테 받은 거냐. 아니다. 통일교의 윤영호랑 똑같은 손이 전성배랑 똑같은 손을 거쳐서 그렇게 똑같은 사람에 전달이 됐는데 어떻게 불과 3개월 차이로 앞에 것은 무죄요 뒤에 것은 유죄냐. 이걸 어떻게 납득할래.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겁니다. 설명드릴게요. 예, 예. 제가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갈비 한 짝을 삽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건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이 언론사 발행인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공직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3개월 후에 다시 200만 원짜리 갈비를 한 짝 사드립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감사하시죠? 두 번째는 안 받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보십시오. 2022년 4월 7일에 지금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하나를 선물을 합니다. 당시에 피고 김건희의 법적 지위는 당선인 배우자입니다. 예. 자, 당선인 배우자라는 게 굉장히 큰 지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무엇이냐? 법적으로는 민간인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공여자와의 대화가 의례적인 감사 인사 수준이었으며 구체적인 청탁이 결부되었다는 증거는 더 부족하다고 봤는데 게다가 피고 김건희의 신분이 민간인이었다는 거죠. 자, 민간인이었지만 고귀한 신분이었다. 민간인이었지만 대통령 부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 예비죄로 볼 수 있다. 이런 죄는 없잖아요. 뇌물 예비 같은 건 아니 없잖아요. 그거는 박 국장님 예. 대통령 부인도 민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사의 저 네. 논리가 네. 당선인의 부인과 대통령의 부인을 분리했다면 그건 문제다 이런 거죠. 그런데 네. 공무원의 배우자라는 점들은 사실은 판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왜냐하면 공직자로 지금 취임을 한 이유가 달라지는 우리나라 거 아닙니까? 법은 아니, 대법원 근데- 판례도 그렇고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이 주네요. 아니 근데 우리 때 네. 그 사법위원회에서 형사 네. 판결을 수행하는 그 교재가 있단 말이에요. 네. 얇은 책이에요. 네. 그걸 그걸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네. 그 책 속에 이런 거는 포괄일제로 다뤄야 된다. 네. 이렇게 돼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이걸 두 개를 분리하는 게 맞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요. 예. 지금 다른 상당수의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그거를 왜 따로 가르는 거야. 예. 야 갈치를 한 마리인데 여기에서 살 바르고 뼈를 발라갖고 갈치 살은 무죄고 뼈는 유죄야. 이게 비유가 말이 아주 그냥 되느냐. 비유가 찰지네. 네, 이런 얘기도 또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최근에 다룬 네. 주제 중에 하나가 국가 장례. 이 국가장을 보면은 그 1항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전현직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국가장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 법 하나의 신뢰에서 보듯이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은 비슷한 지위를 부여받고 그다음에 당선인의 부인이란 말 쓰지 말죠. 당선인의 배우자가 됐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됐든 둘 다 민간인 건 또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아마 재판부는 거기에 좀 이제 자세하게 구별을 했던데 왜 구별을 한 것에 대해서 시비를 붙느냐. 재판관이 그랬거든요. 추물이 불량. 추물이 불량 이건 뭐냐면 량자가 두 개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물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추물이 불량 둘로 나누지 마라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판결을 낼 땐 둘로 나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저는 또 하나 이 김건희 사건 그 선고를 지켜보면서 네. 예, 뭐 여당부터 그리고 좌파 언론까지 하나같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 표제를 신문 타이틀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 납득이 되시나요? 이게 예. 제목입니까? 예, 저는 그런데 정말, 예. 저도 그걸 아침에 보면서 깜짝 이해가 안 놀랐어요. 되네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은 이 김건희 이전의 전직 대통령 부인들 네. 그 특수활동비 횡령했다고 의심받고 있으면서도 끝내 그걸 대통령 기록물로 다 보관을 시켜버렸다라든가 그리고 또 있지 않습니까? 뭐 내놓고 뇌물 사건도 있잖아요. 그 삐아저씨게 두 개를 받았는데 노뚜렁이 버렸다는 이런 뇌물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박인차가 100만 불을 바꿔서 금은에 그 가방에 넣어서 청와대로 들여다 보냈다 그걸 미국으로 싣고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 대해서는 다들 침묵을 하고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같은 진보 좌파끼리 네. 서로 나무라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 보수판에 입 꽉 다물고 있습니다. 뭐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런데 유독 그럼 이런 식으로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한 것이 윤석열이 믿기 때문입니까? 이거 왜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뭐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 때 그 선고 형량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뭐 자라보고 놀라는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나 김건희 여사나 똑같이 구형량이 15년이었어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8년을 더해서 23년형이 나왔고 한덕수 전 총리 때도 우리끼리 이제 사석에서 예측하기를 네. 절반 혹은 3분의 2쯤에서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했는데 15년 날 거다 했어요. 우와 이게 네. 뭐 23년이 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야 낙관하지 말자. 어제 사실 점심자리에서도 얼마 나올 것 같아. 불과 1시간 전에 말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15년 나올 거예요. 아니야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이제 정확하게 9분의 1 그러니까 구형량의 9분의 1 수준인 1년 8개월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쭉 제가 1시간 내내 생방을 들으면서 이 우인성이라는 판사가 가령 앞에 어찌어찌 했으니 나도 거기 어찌어찌 한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거구나.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부가 30여 개가 있을 텐데 그 형사부 따로따로 다 제각각 법리와 양식을 동원하는 방식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도 좋겠구나. 이제 그렇게 마음 먹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년 8개월 뭐 무죄 특히 중요시됐던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얘기를 들은 게 제 기억에 아직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야.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이 느낌인데 국민들은 얼마나 피로하실까. 근데 이제 무죄가 됐어요. 근데 이게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 뒤집힐지 또는 뭐 저 뒤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또 하나 이제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네, 이거 재밌죠. 네, 이게 또 재밌어요. 이것도 무죄가 나왔어요. 저는 그 명태균 사건 여론조사 예. 그건 딱 제 예측한 대로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습니까? 예. 네. 뭐 한국 여론연구소입니까? 그 여론조사 그 한 곳이요. 맞습니다. 이 거기 미래 한국 연구소. 미래 뭐 한국 연구소인가 뭐 거기인데 그 여론조사를
막 그 해서 그걸 여러 사람에게 다 공짜로 제공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김건희 여사에게만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게만 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이번에 판결문에도 그 비슷한 취지로 썼습니다. 여러 군데 다 무상으로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예. 그리고 자기들은 유명한 여론조사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전품이에요. 상품으로 영업했다. 치면. 예. 영업할 때 네. 선전품이죠. 이게. 네. 이게 우리 물건이 이렇습니다 하고 근데 그걸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치 있는 걸로 보지 않은 거예요. 재판부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홍보 효과와 인지도를 예. 높이기 위해 조사를 수행한 측면이 크다. 이 결과를 피고인 측에 전달했대더라도 그것이 곧 피고인이 2억 7천만 원, 지금 검찰에서는 58회 여론조사가 2억 7천만 원 상당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거를 무상 공여 받았다라고 해서 저 기소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걸로 단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뭐 여기서 부탁을 해서 그걸 가져온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거 갖다가 우리가 하니까 이래라 그렇지. 해서 예. 점수 따기 위해서 들고 간 거와 네. 마찬가지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을 줬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도 없다. 네. 이제 그 한 서너 가지가 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는 재판부가 명태균을 일컫는 말이었잖아요. 네. 망상이라는 단어 썼던가요? 네. 명태균에 대해서 네. 망상이 있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빵선이었던 누구를 이준석을 대표를 만들고 빵선이었던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고 또 10년 동안 백수였던 오세훈을 서울시장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이가.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망상이 있는 사람이다 또 이랬더라고요. 근데 재판부가 이거를 망상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적절합니까? 글쎄 그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명태균 편이 된다. 저는 명빠야? 명빵. 저는 명태균 씨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네. 물론 뭐 김영선 씨하고 같이 있을 때 봤습니다만 야 저도 잘못하면 그 망상패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네. 어떻든 이 명태균 씨가 하나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뭐 눈에 헛거라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쪽에 이 지리산 옆에 칠불사에 가서 한밤중에 이준석과 그 매화나무? 천나무를 불러내서 홍미화를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두구를 그쵸, 그쵸.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홍미화를 심어가지고 의원이 다 당선이 다 되도록 한 겁니다. 그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네. 그래서 명태균에게는 신기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나한테. 네. 나는 천공도 만나봤거든요. 네. 이게 다들 신기 있다고 하는데 전혀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뭘 갖고 신기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변호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만약에 예. 머리를 쫙 쪽진 다음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한복을 쫙 입고 있으면서 변호사님 들어오시는데 요령 흔들면서. 앉지 마. 이거 뭡니까 사람 불러놓고. 당신 지금 마가 꼈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반말로 막 하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옛날에 네. 개그 콘서트에 네. 신봉선 씨가 뭐 그러니까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신봉선.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해드리면 네. 2022년 대선 때 말이죠. 그때 이제 대선 선거를 한 3주쯤 남겨놓았던 시점이에요. 네. 우리나라 아니 서울 장안에서 최고의 명리학자라고 소문나 있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오후 6시에 영등포 앞입니다. 거기서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만약 윤석열 후보 쪽에 뭐 이렇게 편드는 말을 했으면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라. 거둬라. 그쪽 담장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름도 될 수 있는데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네. 네. 총장직 제안이 왔는데 받아도 될까요? 네, 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올 때 받아라. 그래서 호텔에서 사진도 찍고 뭐 족자도 만들어주고 네. 이름도 지어줬다는 건데 네.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제가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만약 사태가 뒤집어져도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놓고 얘기를 하겠어요. 가령 좀 추상적으로 얘기한다든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이 되고. 근데 그때 너무나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랬는데
결국 그 고려대 출신 그 어떤 분을 인용을 하면서 그분도 자기하고 의견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랬는데 그분이 2022년이 아니라 2025년을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분이 그럼 그 이후에는 그런 점 보는 얘기 같은 건 이제 딱 은퇴했어요? 모르겠어요. 안 찾아봤습니다. 아. 아니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심 판결을 두고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 이걸 무죄를 선고할 게 아니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하면서 이걸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여론조사 요거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여론조사 계약과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치하는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런데 네. 그 홍 시장이 그 물론 뭐 법률 전문가시고 네. 하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방조죄는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잖아요. 이게 네. 죄명이. 네. 그리고 나는 그 보통 가령 그 김건희 여사가 그라프 목걸이 받고 뭐 백 받은 거 그 하나만 유죄라면 네. 글쎄요 이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공직자가 아니거든요. 네. 가령 권성동 의원처럼 공직자 같으면 1억을 받았는데 징역 2년을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그 한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를 검토를 하거나 아마 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달리 또 기소가 돼가 있는 게 있는데다가 네. 판사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이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을 했다. 그렇죠. 이 표현을 쓴다. 이게 핵심적인 그 뭐라고 할까 형벌이 이유예요. 그렇습니다. 네. 괘씸죄죠 한마디로. 예. 네. 네가 네 영부인 된 걸 이용을 해서 네. 갖고 오는 걸 네. 뭐라고 중얼대면서 네. 그 청탁 비슷한 걸 하면서 갖고 오는 걸 네. 거지를 하지 않고 받아갖고 네 시장하는데 썼지 않느냐. 네. 이제 그걸 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발 앞으로 역대 영부인들 네. 이 우 판사의 이 말을 정말 귀담아 좀 듣기를. 저는 근데 한 대목에서 이제 예. 귀가 좀 거슬리는 대목이 있었는데 아무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무죄도 선고를 하고 유죄도 선고를 했습니다만 말미에 보면은 대통령 부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했다는 그거 말고 그 다음 대목에 치장에 급급했다는 대목이 나와요. 예. 저는 이런 말은 좀 듣기에 참 좋지 않았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죠. 네. 예, 자신의 치장을 하는데 급급했다. 네. 이 판사는 오로지 알선 수재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치장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재산 증식용으로 보관을 했는지 그건 거기에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그 여사의 근데 그 왜 그런 말을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여사의 그 1심 부장 판사들이 이 판결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물론 판결문에 그렇게 쓰는지는 안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에세이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네. 글쓰기 경진대회 예.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앞에 이진관 네. 부장 완전 에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감정을 적나라하게 계엄을 그대로. 국민의힘으로 국민이 저 막았다. 예. 아니잖아요. 계엄이 해제된 것은 표결에 의한 예,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거를 정말 글쓰기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민이 막아댔다 막 이런 식으로. 나는 그 판결문이 옛날하고 틀려가고 요사이는 판결문이 몇백 페이지거든요. 이번에도 보니 384페이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판결문이. 그러니까 이증반 판사의 판결문 그런 예, 나는 그래서 그걸 다 읽지를 못하고 다른 그 기자들에게는 제공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 판결문의 절반 이상은 뭐냐면 저겁니다.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과정에 나왔던 참고인들이 있잖아요. 예. 증인들 그 사람의 발언 요지가 뒤에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죠. 네, 이진관 판사가 읽은 대목은 한 14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읽은 그 기자하고 장시간 통화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내가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한참 또 찾아서 또 답변해주고 이러는데 그걸 내가 다 확인을 하면서 이 양반은 과연 판사인가 아니면 수필가인가. 그 대목에 저런 것들이 있어요.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 뭐뭐할 마음을 먹고 그렇죠.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궁예 그래서 관심법. 네, 그게 뭐냐면 예전에 살인 사건 같은 이 중범죄 판결을 내릴 때 흉기를
어느 시장 통해서 구입하여 곧이어 피해자를 찾아가 살인할 마음을 먹고 이제 뭐 그런 그 데만 마음을 먹고 할 적에는 밑에 증거의 설시에 아주 정확히 적어놓습니다. 예. 뭐 자백이 있거나 예. 뭐 주로 자백들이 있죠. 예. 그리고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들이 있고 그런 부분 지금 피고인 한덕수 전 총리가 없죠. 다 부인하고 있는 하나도 대목이에요. 없죠. 전부 다 네. 없죠. 예. 그러니까 에세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